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동아시아의 안행적 경제 발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혁명의 지경학과 산업혁명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산업혁명을 수행한 20세기 후반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구조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한국이 미국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수출지향 공업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에는 더욱 확대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시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의 산업혁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둘러싼 지경학적 구조,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산업혁명을 이루어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혁명 양상과 산업혁명 이후 출현한 각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분기가 왜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동아시아 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은 정근대 시대의 중화 문명권으로서 동질적인 경제 질서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태는 이와 달랐습니다. 소농경제와 시장경제의 발전 수준, 국내 시장과 대무역에 대한 국가적 규제체계의 차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할 때 직면한 초기 조건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조건의 차이는 산업혁명의 다양성을 야기하는 한 요인입니다. 물론 초기 조건이 산업혁명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유일한 요인인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는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시기에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지경학적 구조가 주는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면서 산업혁명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혁명의 초기 조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혁명기 한국을 둘러싼 지경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한국의 산업혁명기 한국을 둘러싼 지경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혁명기 한국이 직면한 초기 조건에 대해 고찰하여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의 산업혁명의 초기 조건으로서 제도적 기초와 시장적 기초에 대해 고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3주차와 제4주차의 강의 주제입니다. 이제 산업혁명의 지경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산업혁명의 초기 조건의 하나인 산업혁명의 제도적 기초를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